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 완전 기능 국가 구현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인 파워의 생존 접근과 완전 기능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강의로서 강의의 초점 바로 파워와 국가 주체들의 행동 모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국가라는 것은 국가 구성원들의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이 생명이 활성화된 것에 의해서 파워의 다소 속성이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 작용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드렸으며, 또한 그 생명력은 바로 국가의 주권 형성에 기반을 제공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 먼저 이러한 파워가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 그런 시간을 먼저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과학, 즉 물리학 측면에서 보면은 파워는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파워란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파워의 개념을 사회과학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파워는 무의식적이거나 또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이나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워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파워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아버지는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자고 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파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기업은 어떠냐면은 제품이나 서비스 창출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바로 기업의 이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파워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정책은 곧 뭐냐면 정부의 파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모두가 파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파워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그 프로세스로 합니다. 자, 이런 파워는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정말 파워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파워를 크게 세 가지 파워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파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는 가시적 파워가 있으며, 또 하나는 경제적 파워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파워는 무형적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워입니다. 우리는 이 무형적 자원을 보게 되면 도덕이라든가 윤리, 사랑, 전통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무형적인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진 파워가 비가시적 파워인데, 이런 비가시적 파워는 바로 인간을 하여금 자발적 내지 자율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흔히 이런 비가시적 파워는 파워 다소 속성의 자율적인 작용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바로 자율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파워가 됩니다. 가시적 파워는 유형적 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파워입니다. 우리 유형적 자원이라는 것은 제도나 법률 등 같은 것은 우리가 유형적 자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유형적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행동을 유발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비가시적 파워는 바로 자율적인 행동을 유발하는데, 이런 가시적 파워는 의도적이거나 강제된 또는 계획된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가시적 파워는 흔히 파워의 다소 속성이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또한 경제적 파워는 뭐냐면은 경제적 자원을 기울여 형성된 파워인데, 예를 들면 기술이나 재화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워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원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 생존에 관계합니다. 흔히 이와 같은 경제적 파워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비가시적이거나 가시적 파워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파워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고 또한 보다 영향력이 큰 파워는 바로 비가시적 파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통, 윤리, 도덕 같은 것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타고 내려온 그러한 파워입니다. 그러나 가시적 파워인 제도나 법률 등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가시적 파워는 비가시적 파워보다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약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경제적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시적 파워는 보다 오래 살아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시적 파워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발적 또는 자율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자율적 행동은 바로 의도적이거나 강제된 행동보다도 진보가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의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비가시적 파워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가시적, 가시적 경제적 파워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파워는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5가지 속성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의 5 속성입니다. 따라서 파워는 인간에게 작용하는 이러한 5 속성의 상호작용이 있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나 파워라는 것은 벡터로서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파워의 방향성은 바로 파워의 5 속성이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그 5 방향이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의 방향입니다. 그 파워의 크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 파워 크기는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다른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그 파워는 파워 밀도가 커지고 크기가 커진다 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파워의 5 속성은 각각 그 고유한 특성대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와 능력을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이 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사람이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는 바로 욕구를 수렴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 속성이 바로 파워의 방향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파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의 5 속성, 파워 창출 과정에서 작용하는 파워의 5 속성의 패턴이 바로 파워의 방향과 파워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파워 창출에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파워 5 속성의 작용 패턴은 파워의 방향성에 관계하고 또 파워 속성이 가지는 가치와는 바로 파워의 크기, 즉 파워의 영향력에 관계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파워의 방향성과 파워의 가치와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파워의 방향성은 바로 그 파워의 역할 특성에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파워의 역할 특성, 즉 창조, 보존, 결합, 지배 및 귀속에 관한 이러한 역할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치와는 파워의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워의 창출 과정에서 파워의 5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을 작용하는 어떤 파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완전 기능하는 파워가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가 가지는 속성은 5가지입니다. 파워가 5가지 속성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이런 파워는 바로 완전 기능한 파워가 됩니다. 이 완전 기능한 파워는
파워의 주 객체적 변화를 통해 파워의 목적을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파워 만들어진 과정을 그림으로 맡아보면은 그림 2-1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파워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파워 요소는 바로 뭐냐? 파워를 창출해내는 유무형적 또는 경제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파워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 용모, 건강 또는 재화 이런 것이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파워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재화라든가 기업이 가진 자원 이런 것이 다 파워 요소가 됩니다. 국가도 다양한 형태의 파워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워 요소와 파워 다섯 속성의 결합에서 바로 비가시적, 가시적 또는 경제적 파워가 창출되고 이러한 파워 창출을 통해서 파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파워 창출하는 과정에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을 작용하게 되면은 이건 바로 완전 기능하는 파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즉 그래서 삶을 강조드립니다만도 파워의 다섯 특성을 모두 포함한 파워는 완전 기능 능력을 유발하는 이러한 파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 주체들은 바로 자신의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생존을 위해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국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국가 주체들이 만들어내는 파워로 가득 찬 파워의 공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마르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워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수준에서 인간의 모든 유형의 상호작용에서 근본적이며 고유한 것이다. 두세 명으로 구성된 가족 사회에서도 파워 관계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주체는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만도 편의적으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과 같은 이러한 국가 주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체들은 각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파워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국가 주체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세 가지 파워, 즉 비가시적, 가시적 및 경제적 파워로 형성된 그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은 그림 2-1을 보시게 되면은 제일 바깥쪽에 국가를 구성하는 경제적 파워가 가시적 파워, 비가시적 파워가 있으며 이 경제적, 가시적, 비가시적 파워는 국가 주체들, 즉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이런 주체들이 만들어낸 이런 파워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파워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만든 파워에서도 그 행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회적 파워와 국가 주체들은 바로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상호작용 관계는 뭐가 지배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 및 이들의 상호작용은 파워의 다섯 속성에 지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파워와 국가 주체들 간에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하게 되면 이 경우에 완전 기능 국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창출한 파워 창출 과정에서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거나 동시다발 작용하게 되면 완전 기능하는 그런 파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국가는 이러한 경제적, 가시적, 비가시적 파워 중에 어느 한 파워를 중심으로 수직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의 사회적 세 파워는 국가의 특수성이나 역사성에 따라서 특정의 파워를 중심으로 수직적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의 수평적 성장은 수직적 성장보다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파워순환 법칙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특정의 파워를 중심으로 바로 수직적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강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파워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의 파워의 다섯 속성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발 작용하면 완전 기능한 파워가 만들어지고 이런 완전 기능한 파워는 바로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경제적, 가시적 및 비가시적 파워로 구성된 파워 공간이며 이런 파워 공간 안에서 파워의 다수 수순이 능률적이나 동시다를 작용할 때 완전 기능 국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파워 공간에서 파워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수익적 성장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